진료실에서 보면 모공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모공이 크면 모공이 너무 커 보여요. 뭐 딸기코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제 모공만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화장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매끈하지가 않고 요철감이 많으니까 그런 외적이거나 미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공 관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모공이 없는 깨끗한 피부가 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사실 모공이 좋으려면 1번 모공은 털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모공은 뭐냐면 피부에 털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흙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꽂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크고 두껍고 진해요. 그러면 모공이 당연히 커 보이겠죠? 2번 기름, 피지 분비량. 모든 모공에는요 피지선이라고 하는 기름 공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유분 기름이 계속 많이 나와요, 땅에서. 그러면은 그 입구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3번은 이 나뭇가지를 박아둔 주변 땅의 단단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단한 데다가 나뭇가지를 박아놨으면 그게 딱 조여주고 있겠지만 흐른 모래나 부드러운 데다가 그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땅이 입구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모공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 땅의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얼룩덜룩하거나 기미잡티 같은 색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모공이 큰 건 아닌데 모공이 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4가지 중에 내가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모공이 좋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모공이 좀 발달한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스트레스고요. 또 지금은 자가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게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좋지 않은 것들만 피해줘도 관리법을 알면 모공에 대한 고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도 쉽게 또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약국에 에크린 겔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람당 살리실산이 20mg 정도 들어있는 연고예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은 각질 용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모공에 머무를 때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 까맣게 변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고, 블랙헤드 진짜 코에 많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살리실산이 블랙헤드를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까만 블랙헤드 자리에다가 자기 전에 한 번씩 매일매일 발라주세요. 다른 나비존이라던가 다른 모공 고민 부위에도 바르셔도 돼요. 근데 단점은 얘가 조금 자극감이 조금 있는 산 성분이기 때문에 자극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고를 바르면서 코가 오히려 빨개지거나 따갑다라고 하면 자기 전에 세안하고 보습제를 발라서 장벽을 보호한 다음 필요한 부위에 소량만 톡톡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됩니다. 2번째로는 또 모공 관리법, 그러니까 세안 같은 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세안이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제발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은 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온도 변화를 너무 주시는 게 피부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로 씻은 다음에 모공을 확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찬물로 나중에 마무리를 해야 모공을 닫아서 이게 완벽하게 세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온도 변화를 많이 주는 세안법은 피부를 붉거나 홍조나 민감하게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뿐이지 모공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지근한 물과 적절한 온도로, 피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세안하는 게 피부에는 가장 좋습니다. 세안제의 종류도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약산성이 좋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알칼리가 있는 게 맞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맨 중에 유민상 님이 계신데, 유민상 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탕수육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모공도 내가 세안제를 뭘 쓸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잘 씻고 이런 거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공이 넓지도 않은데 내 색소 때문에 모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각적인 이유인 거죠. 땅에다가 스포이드 있죠. 그걸 이제 거꾸로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이드가 꽂혀있는 그 구멍 주변이 까만색이다. 멀리서 봤을 때 마치 그걸 모공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하신다는 거죠. 사실 색 관리는 또 말해도 입 아프지만 자외선 차단입니다. 모자를 쓰신다거나 양산을 쓰거나 야외 활동, 햇빛을 피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내 모공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햇빛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피지 분비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덥지 않고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모공이 또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야외 활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 그런 부분만으로도 모공에 충분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기 조금 어렵다고 할 때는 또 다른 관리 중에 나야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 같은 성분들은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공이 좀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분들이 사실 워낙에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뒷면을 보면 사실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던 화장품에 이미 나야신아마이드, 아데노신 이런 계열들이 들어있었다면 그걸 꾸준히 잘 써주세요. 이런 걸 꾸준히 잘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모공 관리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진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저는 생활 습관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라던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모공뿐만 아니라 피부, 전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요즘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당분이 높은 음식들 그리고 또 유제품 이런 것들은 피지 분비량을 늘리고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너무 알려져 있는 음식이거든요. 내가 라떼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메리카노 먹어도 되고 덜 단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상적인 거에서 좀 그런 실천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다. 사실 좋아지는 걸 잘 못 느끼는 분도 계세요. 내가 식습관 교정으로 내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 거지?가 궁금하면 그걸 한번 일주일만 다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피부가 진짜 안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자가 관리만으로 너무 쉽지 않고 좀 더 내가 나아가서 더 좋아지고 싶다면 사실 시술이나 뭐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지량의 분비를 줄이는 거예요. 피지량이 나오는 게 줄어야 피지가 나오는 입구인 모공의 크기도 줄겠죠?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일 수 있는 약인데요. 그냥 하루에 한두 알 먹는 것만으로도 쉽게 모공이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으로 다양한 이름의 약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소티논, 로아큐탄, 핀플, 트레논, 니메겐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약이 피지만 말리는 게 아니고 점막을 말리기 때문에 눈하고 입술 뿐만 아니라 전신이 건조해져서 중단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탈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더욱 중요한 건 사실 이거는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금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내가 먹어보고자 한다면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못 드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신 추천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게 골드 PT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PTT의 원리는 뭐냐면 금 입자를 모공과 여드름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레이저로 열을 가하면 이게 안에서 진동을 하면서 피지선과 모공을 줄입니다. 또 열을 가하게 되면요. 피부 탄력이 튼튼해져요. 사실 코로나 때 의료진들이 다 마스크랑 이런 페이스 쉴드를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끼고 10시간씩 몇 달을 일하다 보니까 여드름이 되게 심해졌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또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약을 못 먹다 보니까 골드 PTT를 받던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여드름이 나는 게 줄어들고 모공도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골드 PTT를 하면서 피부 주변이 튼튼하고 진피층이 좋아졌다라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여드름이 좀 가치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공에 있어서 시술을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골드 PTT가 사각형을 다 갖출 수 있는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이 들어있다 보니까 원래 비싸요. 사실 회당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기 조금 부담되는 비용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또 좋은 치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스킨 보톡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킨 보톡스는 그 모공을 감싸고 있는 피부를 이제 타이트닝을 줘가지고 모공을 또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대도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비존이나 코 이렇게 부분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선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단점은 조금 아픕니다. 이게 좋다던데? 라고 해서 정확한 진단 없이 무의미한 시술을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내 모공 타입에 꼭 필요한 시술만 하셔라. 근데 그렇게 가장 많이 하는 제일 추천하고 싶지 않은 시술이 저는 사실 풀악셀이에요. 그래서 풀악셀을 제가 비추하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는 아니에요. 풀악셀도 모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풀악셀이 모공을 좋게 하는 기전은 피부 주변을 좀 튼튼하게 해서 조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 원인이 털 때문이었어. 피지선이 많아서 그랬어. 이분은 색깔이 많은 타입이었어. 그럼 풀악셀이 필요가 없는 거죠. 풀악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피부는 붉고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비추천하는 풀악셀은 무작위적인 풀악셀은 제발 하지 마라. 이게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인 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모공 관리법도 이야기해봤고 관리로 쉽게 되지 않는 모공에 대해서는 치료와 시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모공이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모공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알려드린 것만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셔도 집에서 충분히 모공 좋게 잘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적용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어렵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